주식 해결사 시간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정지혜입니다. 최근 투자자들 사이에서는요. R의 공포 말고도 L의 공포가 퍼지고 있습니다. 알파벳 L이 들어가는 이 금융상품은요. 주식이나 금리, 환율, 원자재 등의 이런 기초 자산의 움직임에 따라서 수익으로 연동돼서 이 만기까지 이 설정 범위 안에 머무르게 되면 은행 이자보다 높은 수익률을 거둘 수 있지만 그 범위를 벗어나게 되면은 원금을 모두 날릴 수가 있는데요. 이 우려가 현실화될 수도 있다는 우려감이 증폭되자 23일부터 금융감독원은 파생 금융상품을 설계하고 판매한 금융회사에 대한 검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잠시 후 이 DLS와 관련해서 윤석헌 금융감독위원장의 발언이 있다고 하니 현장 연결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오늘도 여러분들 고민 해결을 위해서 저희 힘쓰겠습니다. 무료 상담 전화번호 02786-1073번호 열려 있고요. 문자 번호는 1668-4917번입니다. 종목명, 매수가, 비중 모두 적어서 지금 바로 보내주세요. 종목에 대한 접수 지금부터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럼 주식 해결사 지금부터 출발할게요. 오늘의 핫스탁. 안녕하세요. 김재인입니다. 오늘은 양시장 약한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기존의 상승이 너무 부담이 됐던 탓일까요? 오늘은 조정을 받았는데요. 이러한 시장 속에서 오늘 핫했던 이슈들 함께 보시죠. 먼저 첫 번째 소식은요. 애플을 챙기는 트럼프 소식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이 사흘 전에 애플 측이 트럼프한테 관세 부과 때문에 상황이 어렵다고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이 아이폰의 공장이 중국에 있기 때문에 트럼프가 중국에 관세 부과를 하면요. 애플 핸드폰에 관세가 부과가 되기 때문에 기존에도 삼성폰보다 가격이 높았는데 더 경쟁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한 번 더 같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트럼프가 한번 생각해본다는 이렇게 진전이 됐는데요. 단기적으로 애플을 돕는다고 했는데 삼성한테 관세를 부과할지 아니면 애플에게 관세를 빼줄지 이렇게 구체적인 사안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렇게 특정한 기업을 돕는 조치가 나올 경우 논란이 생길 텐데 앞으로 어떤 조치가 나올지 궁금해집니다. 다음은요, 다나와 보겠습니다. 물건 살 때 요즘은 가격 비교 안 하고 사면 손해인 거 다들 알고 계시죠? 다나와 사이트는요. 내가 찾는 물건 다 나와 하면은 다 나오는 가격 비교 사이트입니다. 다나와의 2, 4분기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호실적을 나타냈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는 온라인 쇼핑 수요가 빠르게 성장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온라인으로 가전제품이 그렇게 잘 팔린다고 합니다. 앞으로 1인 가구가 더 증가할 것이고요. 스마트 가전에 대한 수요가 더 증가할 예정으로 보여져 다나와의 제휴 쇼핑은 실적은 안정적인 흐름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가 된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도 다나와를 이용해서 똑똑한 쇼핑 즐기시길 바랍니다. 여기까지 핫스탁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지금 이 DLS와 관련해서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의 발언이 있다고 해서 현장 연결해서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조금 먼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기자님들이 많이 참석하셨는데요. 아마도 DLF 등과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많으셔서 이 자리에 오시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해외 금리와 연계된 파생 결합 상품들이 은행 창구를 통해 많은 개인 투자자들에게 판매되어서 투자자들의 피해와 우려가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곧 원인 규명 등을 위한 합동 검사가 실시되겠지만 저희 금감원은 이번 건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있으며 원인 규명과 피해자 구제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금감원은 내일부터 은행을 시작으로 합동 검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금감원에 접수된 분쟁 조정 신청건에 대해서는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금융회사 본연의 역할은 고객의 위험을 부담하고 관리하는 것입니다. 정확한 원인은 검사와 분쟁 조정 등이 끝난 후에 규명되겠습니다만 이번 건은 금융회사가 수익 창출을 위해서 고객에게 위험을 전가한 것은 아닌지
그런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이는 금융에 대한 신뢰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 볼 수 있으며 앞으로 이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방침입니다. 금감원은 향후 금융시장의 변동성 확대에 따른 투자자 손실 확대 가능성에 대해서 꼼꼼히 살펴보고 금융 소비자 보호에 소홀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Q&A를 좀 받겠습니다. 이 최근에 시장의 변동성이 커지다 보니까요. 아무래도 이와 관련된 이 불안전 판매, 파생 결합 상품에 대한 우려감이 증폭되자 이 금융감독원에서 이 조치를 취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앞으로 이에 대한 규명과 그리고 피해에 대해서 자세히 해주신다고 하니 우리가 또 시장에 대해서 잘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할 주식해결사 두 분과 함께 우리는 시장에 대한 전략 이에 맞춰서 잘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소개해드릴게요. MTN 스탁 이재모 전문가 그리고 올스탁의 감명근 전문가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시장에 불안전한 이야기들이 들려오면서 또 우려감이 커지는 모습이 추가가 된 것 같습니다. 이재모 전문가께서 지금 시장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지 궁금한데요. 이야기 좀 해주시죠. 네, 일단 뭐 오늘 하루만 놓고 볼 때는요, 우리나라 증시는 좀 쉬어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쉬어갈 시점도 되긴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 일단 월, 화, 수 3일 정도 이렇게 계속적으로 올라왔던 그 흐름에서 하루 정도 쉬어가는 흐름이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종목별로 움직임을 좀 보아도요, 큰 뭐 변동성은 없었어요. 거의 대부분 보합 수준에서 그 뭐 개별 종목별 수급에 따라서 위아래 움직임이 있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대체로는 약세 분위기가 좀 더 강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전체적으로 종목별로 보셔도 큰 종목 어떤 특징이 있었던 종목들은 없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미국의 FOMC 의사록이 공개가 됐습니다. 7월 회의 결과가 이미 뭐 금리 인하는 다 시장에서 알려져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 의사록 내용에서 어떤 내용들이 나왔었냐면요. 지금 뭐 2명의 연준 위원 중에서 0.5%포인트 정도 기준금리 인하를 주장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계속적으로 7월 달에 FOMC 회의가 열리기 전이죠. 0.5% 정도 좀 강하게 내려주었으면 했었는데, 일단은 그 연준 의원들 중에서는 한 2명 정도가 이렇게 0.5% 정도의 어떤 강한 인하를 좀 주장했었던 것 같고요. 내일이죠. 내일 그 잭슨홀 미팅에서 연준 의장 발언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연준 의장 발언 이전에 계속적으로 시장 그리고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계속적으로 금리 인하에 대한 압박을 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지금 이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여러 요소들 중에서 이 금리 인하를 통한 유동성 장세가 이루어질 수 있을지, 또 시장이 기대하는 만큼의 뭐 금리 인하 이런 것들이 좀 나올 수 있을지, 계속 우리가 이런 뭐 의사록이나 뭐 각각의 뭐 의원줄, 연준들의 그 발언들 이런 걸 좀 들어보면서 우리가 계속 시장을 조금 읽어가시면 될 것 같다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지금 수급 상황을 계속 보고 있는데 증시 지금 상황을 볼 때 기관하고 외국인은 우리나라 증시 계속 매도를 강하게 하고 있고요. 계속해서 우리나라 증시를 지금 매수해 주는 거는 개인입니다. 개인이 지금 홀로 매수를 해주는데 오늘은 조금 힘에 붙였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증시가 좀 강하게 강세로 가지 못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말씀드리겠는데요. 오늘 코스닥 시장도 약세 분위기는 코스피나 코스닥 마찬가지였다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오늘 뭐 테마주들이 좀 극성을 좀 이루었던 것 같아요. 지금 뭐 후쿠시마와 관련돼서 뭐 바닷물이 방류가 되면서 생선 대신에 뭐 닭고기를 먹겠다. 말 그대로 테마입니다. 예, 말 그대로 테마였기 때문에 관련된 육계에 관련된 종목군들이 오늘 강하게 올랐다가 내려가는 흐름들. 그러니까 그냥 오늘 시장 자체가 약세였기 때문에 무언가 지금 움직일 수 있는 테마를 좀 찾다 보니까 이런 테마들이 조금씩 움직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 역시 특징 중에 하나는 이 수급 중에서도 개인들이 많이 매수했는데 어느 종목군들을 많이 들어가나 보니까요. 이 바이오 종목군들 상당히 많이 집중이 됐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막 오후 들어서 장 막판 1시간 남겨두고 뭐 특정 종목들은 뭐 2% 이상 급등하는 종목들 나오긴 했는데요. 바이오 중에서 이렇게 좀 수급이 강하게 좀 몰렸던 종목군들이 올라왔다는 얘기는요. 반대로 또 급락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전체적으로 시장이 약간 특정 종목들 무언가 올라간다 싶으면 몰렸던 그냥 하루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시장의 움직임이 나타났기 때문에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 내 종목에 대한 개별적인 모멘텀도 참 많이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궁금하신 종목들 지금 바로 저희에게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저희가 바로 어제 시간에서 미처 짚어드리지 못했던 종목들에 대한 투자 의견부터 먼저 남겨드릴까 합니다. 보너스 상담 시간, 어떤 고민 종목들 풀어보면 좋을지 제인 캐스터가 소개해 주시죠. 주식해결사 보너스 상담 시간입니다. 어제 프로그램에서 상담 못 해드렸던 종목들 가운데 저희가 추가로 선정해서 전문가 의견 간단하게 들어볼게요. 종목함 열어주세요. 오늘 첫 번째 접수된 종목은요. 휠라코리아입니다. 매수가는 53,400원에 비중은 20%고요. 끝자리 번호 1091님이 연락 주셨습니다. 다음은요. 어제 대명 코퍼레이션도 들어왔네요. 대명 리조트 갖고 있는 회사죠. 매수가는 3,000원에 비중은 20%, 끝자리 번호 9718님의 연락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포스코 엠텍이 들어왔습니다. 매수가는 6,230원에 비중은 23%, 끝자리 번호 0120님의 연락이었고요. 네 번째는 일지테크도 들어왔습니다. 매수가는 5,800원에 비중은 30%, 끝자리 번호 2328님의 연락이었고요. 마지막 접수된 목록은 본느입니다. 화장품 업체인데요. 매수가는 6,300원에 비중은 50% 담으셨고요. 끝자리 번호 9115님이 연락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보너스 상담 시청자 접수 목록이었습니다. 보너스 상담 종목 리스트 여러분들 함께 확인해 보셨는데요. 이 종목들에 대한 투자 의견 여러분들도 같이 참고해 보시면서 투자의 힌트 얻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휠라코리아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수 가격이 53,400원에 비중 20%였습니다. 이 종목에 대해서는 최근에 또 하락세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진정됐을까라는 궁금증이 있을 것 같은데요. 감명근 전문가, 휠라코리아에 대한 투자 의견 어떠신가요? 네, 필라코리아 같은 경우 글로벌 패션 그런 전문 기업이죠. 뭐 필라 골프를 비롯해서 필라 키즈 등 다양하고 유명한 그 브랜드를 많이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목표가 추세를 물어보셨는데요. 추세는 뭐 다 아시다시피 하락 추세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좋지가 않죠. 일단 올해 같은 경우에 100% 넘게 사실 상승을 했고요. 5월까지는 상승 추세였죠. 그렇지만 현재로서는 계속해서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 들어 지금 악재성 뉴스가 하나 나왔죠. 중국 합작사에 이제 안타스포츠라고 있습니다. 그쪽 분식회계 관련 혐의로 현재 지금 조사 중에 있습니다. 언제 어떻게 무슨 일이 일어날까 그렇게 모르는 기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미 7% 넘게 급락하였고요. 그리고 대차 잔고도 지금 계속해서 급증하고 있습니다. 매우 위험한 종목입니다. 오늘 살짝 반등이 나오더라도 전량 매도하셔가지고 다른 종목으로 교체 매매하시기 바랍니다. 휠라코리아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추세가 좋지 않다고 합니다. 매도 의견 남겨주셨고요. 욕심 부리지 않고 수익 보고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고민 종목 짚어보도록 할게요. 다음에는 대명 코퍼레이션입니다. 매수 가격 3,000원에 비중 20%입니다. 이 종목에 대한 전망은 어떨지 이재모 전문가에게 여쭤볼게요. 네, 일단 의견부터 드리게 되면요. 추가 매수하자 의견 먼저 드리겠고요. 평균 단가를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최소한 2,000원 정도 이하까지는 낮춰놓으실 필요가 분명히 있어요. 지금 뭐 1,730원 종가로 끝났기 때문에 2,000원 이하로 최대한 낮춰놓으셔서 좀 뭔가 매수 단가를 낮춰놓은 다음에요. 반등하면 매도를 좀 하셔야 되는데 실적은 지금 상당히 좋아지고 있어요. 재작년 영업이익 대비 계속적으로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지금 회사가 좋아지고 있는데 주가만 못 올라오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올라갈 것 같아요. 그래서 목표 주가는 지금 매수하신 단가 3,000원대에서 매도하는 전략, 지금은 추가 매수해보자 의견을 드립니다. 대명 코퍼레이션, 회사가 좋아지고 있는데 주가도 같이 올라가 주지 않을까요? 기대감 가져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추가 매수 괜찮다라는 의견 남겨주셨네요. 다음 고민 종목은요. 바로 포스코 엠텍입니다. 매수 가격이 6,230원에 비중 23% 두고 계셨는데요. 포스코 엠텍에 대해서 어떤 의견 가지고 계실지 감명근 전문가, 매도 보유 의견 주신다면요? 네, 포스코 엠텍 같은 경우는 포스코 그룹의 어떻게 보면 소재 그 관련 전문 기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주로 이제 알루미늄 제강용 탈산재를 그렇게 생각하는 기업이고요. 그 망간 관련해서 또 북한 그 광물 관련주로도 또 알려져 있죠. 그런 테마 알려져 있는데 일단 현재로서는 보유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세계 최초로 개발한 극저온용 고망간강이 이제 육상이 이제 LNG 탱크 소재로 사용 이제 채택이 됐다고 합니다. 그런 소식에 이제 급등을 했죠. 그 이후에 견조한 조정세를 보이고 있고요. 아직까지는 뭐 충분히 보유하실 수 있다고 봅니다. 일단 근데 확인해야 될 점은 단기 저항권이 6,900원대 단기 저항대가 있습니다. 이때를 돌파 여부를 꼭 확인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략을 드리자면요. 일단 손절가는 4,800원으로 두시고요. 1차 목표가는 6,900원 이내에서 해서 수익 실현 일부 하시면 되겠습니다.
포스코 엠텍에 대해서 풀어봤습니다. 1차적으로 이 6,900원대 이 단기 저항 구간을 돌파하는지에 대한 여부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손절 가격은 4,80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보유하시면서 가격 전략 챙겨보세요. 다음 종목은 바로 일지테크입니다. 일본 수출 규제 관련해서 반사이익 기대주로 참 상승 탄력 많이 나왔는데 지금은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이재모 전문가께서 알려주시죠. 네, 일단 저는 매도에 대한 의견을 드리겠는데요. 지금 매수하신 단가 위로는 올라올 것 같아요. 그래서 한 6,500원 정도 되면 매도하자. 반대로 아래로 떨어질 경우 추세가 좋은 기업이기 때문에 추세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4,500원 정도 되면 역시나 손절가를 염두에 두고 매도하자. 그래서 결국 결론적으로 매도를 하기 때문에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해 주시고 지금 추세는 일단 무너진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 정도는 위로 올라가는 슈팅은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슈팅 나오는局面에서 수익 실현하는 전략으로 매도 한번 해보자라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일지테크에 대해서는 트레이딩 관점에 대해서 제시를 해주셨는데 반드시 매도하는 전략 수익 보고 정리하는 의견 남겨주셨으니까요. 잘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다음 종목은요. 화장품 관련주인 본느입니다. 이 종목에 대해서 또 궁금하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 업종에 대한 이야기까지 감명근 전문가 매수 가격 6,300원에 비중 50%입니다. 투자 의견 어떠신가요? 네, 일단 본느 같은 경우에는 올해 상반기 초에 매수했다면 굉장히 많은 수익이 났을 텐데 조금 아쉬운 감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같은 경우에 지금 비중도 50% 굉장히 지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결론적으로 투자 의견은 반등 시 비중 축소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뭐 터치인솔 등 비롯해가지고 본느 화장품 제조업체로 이미 잘 알려져 있습니다. 올해 그렇게 급등한 이후에 그 이후에 지금 추세는 현재 깨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대차 잔고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또 언제 또 고매도 물량으로 또 나올지 또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또 많이 또 상승을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반등식 목표가 같은 경우는 일단은 기본적으로 1차는 5,800원, 2차는 6,600원으로 해가지고 반등시마다 매도를 하시면 되겠고요. 손절가는 5,000원을 잡고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본네에 대해서 풀어봤습니다. 현재 대차장고가 꾸준히 늘고 있어서 공매도, 추가 매도할 수 있다는 우려감 있다고 하는데요. 반등 시 매도하는 의견 남겨주셨습니다. 목표 가격 5,800원, 그래서 6,600원까지 제시를 해주셨고요. 손절 가격은 5,000원 제시해 주셨네요. 이렇게 여러분들의 고민 종목들, 어제 짚어드리지 못했던 고민들 풀어드렸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 어떤 종목들 보내주셨나요? 오늘 보내주신 고민 종목들 저희가 종목 해결사로 넘어가서 풀어드릴게요.